여러분 대부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미분 공식 써가지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지만 판단하신다. 보통 이런 방법들 많이 쓰는데. 안녕하십니까.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아이디의 입시연구소 소장 이우종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샤대, 네, 서울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또 샤대라 그러니까 또 잘못 적었다고 이렇게 오타 아닙니다. 일반 전형 수학 구술고사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우종 소장님은 수학에 특화되신 분입니다. 아, 네. 소장님, 맞습니다. 네네. 수능 때 수학 몇 점 맞으셨나요? 수학은 만점이었고요. 영어를 잘 못 봐서. 네.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에서 아예 개념 박사를 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느 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인문계열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어느 쪽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소장님, 콘텐츠가 1, 2로 나눠져 있네요. 네네. 네. 오늘은 일단 첫 번째는 2022학년도 구술면접 수학 출제 범위 및 평가 방식 요약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전에 꼭 다시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 단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2학년도 샤대 서울대 구술면접 수학 출제 범위 및 평가 방식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계열 먼저 보게 되면은 시험 일정은 2011년도 11월 19일.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서울대 그냥 한번 찔러봤다. 네네. 근데 찔러보더라도 분명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찌른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뭔가 본인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찌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발표된 대학들, 뭐 한국외대라든지, 뭐 그리고 요즘에 좀 뭐 경기권에서 가천대가 좀 핫하잖아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 높은 등급 애들이 좀 의외로 떨어진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외대 그 수만위에 보니까 후기 보니까 2점 후반에서 뭐 3점대 등급도 1단계 많이 넘었거든요. 네네네. 자,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곧 비교과가 내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신에 연연해서 나는 서울대 1차 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자기가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방향으로 생기부를 좀 잘 만드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이 수학 계열이거나 뭐 국어 계열, 뭐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죠. 과학 계열이라든지 좀 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수능 끝나고 촉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1년도 11월 26일 날 면접 및 구술고사가 실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학 인문계열 출제 범위는 수학 뭐 상하, 그 다음에 기본이죠. 인문계열에서 다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인문계열 실시하는 단과대학 학과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경영대학 경제학부, 농경제사회학부, 소비자 아동학부, 뭐 소비자학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학과, 자유전공학부, 여기서 수학이 출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방식과 주요 내용 요약인데, 자, 이우정 소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자, 우선은 평가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가 됩니다. 자, 면접 시간은 우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먼저 주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0분 내외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분 내외의 면접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평가 내용은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면접 절차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1단계를 통과했다고 가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당일날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요렇게 이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면접 대기실입니다. 자, 면접 대기실에서 일단 수험생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안내사항들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지를 받게 되는데요. 면접 준비실로 이동합니다. 자, 제시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약 30분 정도의 답변 준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이동해서 면접실로 가게 되는데요. 자, 면접실에서 드디어 이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뭐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서울대 일반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만 잘 푼다. 문제 잘 푸는 친구들 대한민국에 깔렸죠. 그렇죠. 사실 저보다 잘 푸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잘 푸는 친구를 뽑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문제도 뭐 잘 숙지를 해야겠지만, 앞에서 교수님들이라든지 사정관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나와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은 사정관님들이 다 알려줘요.
이 부분에서 요렇게 한번 해봐. 요렇게 좀 알려주는데 이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겸손하지 않고 밀어붙이게 되면은 수용성 면에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힌트 준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 내에 좀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면접을 볼 때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때 시간이 남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 안 해가신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요래서 떨어진 제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학과에 왜 지원했지? 그리고 내가 이 학과를 통해서 뭘 이루겠지? 그리고 나는 이 학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지? 기본적으로 서울대 직윤뿐만 아니라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 들으세요. 17년 차 서울대 준비 시켰던 사람의 힌트입니다. 네. 자, 주요 평가 내용 요약인데, 자, 이유종 소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수학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우선은 수학 관련해서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이거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답변 준비 시간 아까 전에 30분 내외 정도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고, 자,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15분 내에 만약에, 올바른 답을 도출하고 시간이 남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 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질문도, 하게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접위원들은 정답을 맞췄느냐 여부보다는, 자,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그리고 깊이, 그 다음 사고력, 응용력,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얼마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얼마나, 평가자는 사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걸 맞출 수 있는 힌트를 주었을 때 얼마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보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문제 잘 푸는 친구들은 전국에 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소장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말 잘 통한 사람이 있고 네, 맞습니다. 왠지 답답해. 맞습니다. 뭔가를 시켰는데 야 이거 한번 풀어봐 이랬는데 뭔가 답답하게 진행을 하고 답은 맞았어. 왠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 학생 중에도 실제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질문을 하러 와서 사실은 본인의 논리를 계속 고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친구는 다음에는 정말 질문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을 기르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럼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일정은 11월 19일 1단계 발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인문계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잘한 친구들은 한 번씩 수학을 우리가 본다, 뭐 과학을 본다, 국어를 본다, 이런 친구들 뭐 사탐 계열을 본다, 좀 미리 수능 준비에 우리가 뭐 시간이 없더라도 한 번씩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날 금요일 날 면접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치한수는 토요일 날 보고, 네네. 수학 자연계열 출제 범위는 이것도 뭐 거의 전범위죠. 네, 맞습니다. 뭐 확통 포함해서 미적 기하까지 다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학 자연계열 실시하는 단과대학 및 학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수리과학부, 통계과학, 뭐 공과대학, 산림과학부, 조경지역, 뭐 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수학교육과 약학계열,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해서 네.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평가 방식의 주요 내용 요약인데 인문계열하고 살짝 다르죠? 네, 살짝 달라지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달라지나요? 면접 시간이, 답변 준비 시간이 인문 계열은 아까 30분이었는데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45분 내외로 주어지고요. 단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자유전공학부인데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을 두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인문 계열 문제 하나랑 자연 계열 문제 하나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30분 내외로 준다는 거, 요거를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종 소장님, 그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에서 수학을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수업을 뭐 듣거나 이렇게 됐을 때. 수업을 들으려면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위에랑 좀 비슷한가요? 어떤 네. 부분이 좀 다르죠? 동일합니다. 아까 이제 위에 인문계열하고 동일한데요. 달라진 부분은 답변 준비 시간 45분,
내외라는 것,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는 30분 내외라는 것, 그 부분이 다 틀린 점이고요. 나머지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나머지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들을 평가한다는 건 인문계열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리더십도 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수업 자체, 이 문제 푸는 이 자체, 면접 자체를 이끌어가느냐. 그러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점수를 좀 잃을 수도 있다는 거. 네, 항상 겸손하게 면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꼭 다시 개념 공부를 해야 하는 단원들, 여기에 대해서 이유정 소장님이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정 소장님, 수학에서 네네. 개념 정리 꼭 해야 된다, 박살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서울대 일반 전형 정도를 치시는 분들이면 사실 기본적인 개념 학습은 다 잘 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어떤 단원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에 보면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개념 학습을 하신 지 좀 오래됐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연계된 문제 말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을 주제로 한 문제는 풀어보신 지가 좀 오래됐을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부분을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되는 단원이 첫 번째로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그리고 3, 4차 방정식 중에 켤레근에 관한 부분. 켤레근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 개수 조건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자, 켤레근에 관한 얘기들을 혹시 증명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증명을 꼭 한번 해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는 원에 관련된 부분 조금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이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수 중에서 합성함수랑 그 다음에 역함수 부분,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원인데요. 자, 수원 같은 경우는 자, 지수로그보다는 삼각함수 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 그리고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자, 요거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등비 수열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중에서 이제 점화식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2인데요. 자, 수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이제 조각함수가 있죠. 자, 조각함수 만들기. 그러니까 조각함수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연속성이나 어떤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거꾸로 이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조각함수식을 만드는 이 식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안 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뭐 교육청 기출이나 아니면은 수능 기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각함수식을 만드는 문제들을 조금 접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을 판단하는 방법들. 여러분 한 점에서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에서의 연속성 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성을 판정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들. 여러분 대부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미분 공식 써가지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지만 판단하신다. 보통 이런 방법들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미분계수 정의로서 접근하는 문제들이 있죠.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넓이 계산, 우리가 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근데 보통은 두 그래프가 아니고 이제 세 그래프 이상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런 것들을 계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계산 연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통계인데요. 자, 확률 통계는 우리 이제 순열 조합 부분 내용 정리랑, 자, 요게 핵심이겠죠. 케이스를 분류해서 우리 경우의 수 세는 것, 요런 것들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 확률, 여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확률 분포,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구하는 연습들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가 문제가 1, 2, 3번이 있다 그러면 1번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외로. 네네네. 이게 제일 쉬운데 네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일반적으로는 1, 2번을 다 풀고 3, 4번을 못 푸는 친구들이 되게 네네네.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이우정 소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요거 오래된 것들, 쉽게 생각하는 것들 절대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소장님, 자연계열 친구들에서 미분하고 기하도 한번 가시죠. 네네. 자, 미적분은 우리 이제 급수, 자, 수열의 극한보다는 급수 쪽을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도형에 관련된 급수 문제들 있죠. 예,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자, 여러 가지 미분법이면 이제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 뭐 음함수 미분,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그죠? 역함수 미분, 예, 요런 여러 가지 미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부분. 자, 도함수의 활용이라면 우리 뭐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뭐 최대 최소 뭐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극대극소 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런 판정들 있잖아요. 예, 요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여러 가지 적분법, 자, 여러 가지 적분법에 우리 뭐 부분적분이라든지 아니면 치환적분법 요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기하인데요. 자, 기하 같은 경우는 2차 곡선 부분은 정의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곡선,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 있을 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그거부터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면 벡터의 내적 부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 도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적분 선택자는 사실 학교에서 기하를 배우기는 했겠지만 사실 이제 기하 공부하신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을 거라고 보고요. 예,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예, 수능에서 기하 선택자는 학교에서 미적분을 같이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미적분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되셨을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닌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우정 소장님께서 이 다음 편에서는 네. 수험생으로 빙의를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제시문을 받고, 그리고 제시문을 30분이나 45분 정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실로 들어가가지고 교수님들이라든지 사정관님들 앞에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수험생 입장에서 말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모의 면접을 한번 실시를 맞습니다. 한번 해드려서 서울대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서울대는 논술이 아니에요. 논술 아니죠. 논술은 글로 쓰면 끝나는 건데, 이 구술은 뭘 하는 거죠?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말로써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앞에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됐는지,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사정관님들이 이해를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즐겁게 호응하면서 맞습니다. 좀 유도를 하면은 정말 문제를 다 못 풀어도 합격하는 케이스 제자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 절대 어기지 마시고 준비 잘하셔서 모두 다 서울대 입학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